안녕하세요. 하늘버스입니다. 오늘 국회 관련된 입법 법안 한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 자본금 확충안 추진. 간단하고 빠르고 중립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출입은행, 간단하게 수은으로 불러요. 수은에 이 자본금 확충안이 지금 필요하다고 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빠르게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일단 한국수출입은행, 이게 뭐냐? 정부기관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수출을 할 때 보증이나 선박 같은 경우도 보증을 서줘야 되잖아요. 왜? 아니, 보증이 있어야지 대출을 해주고 뭘 해줄 거 아니에요, 은행들이. 자본금 그대로 100억이면 100억대로 그 안에서 운영하는 기업들은 거의 없어요. 다 대출을 받아서 그만큼 값싼 이제 자본금으로 뭐든지 찍든 공장을 운영하든 이렇게 움직이지 자본금 그대로 운영하는 회사들이 없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그가 수출입은행이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잘 보시면 저번에도 제가 설명한 성동조선이 망하기 직전까지 갔었는데 2010년도에 거제시랑 통영 이런 데에서 일자리, 지역경제 이런 데 파급력이 크니까, 그리고 일자리도 있었으니까, 또 성동조선만이 아니라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2차 기업, 3차 기업들이 연동이 다 걸려 있으니까 정부가 얘를 살리기 위해서 수출입은행을 시켜요. 왜? 정부가 직접 나설 수가 없으니까. 근데 수출입은행이 결국은 정부니까요. 그냥 기역자냐 니은자냐 이런 얘기예요, 결국은.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정부가 이제 수출입은행을 시켜가지고 성동조선을 사서 하고 하는데, 수출입은행이 이렇게 부실한 기업들을 사서 정상화를 시키거나 아니면 회생 절차로 해서 기업을 없애거나 이런 거를 좀 잘하는 회사라기보다는 은행이에요. 그런 은행인데 당연히 은행이면 기본적으로 자본금이 필요해요. 그쵸? 쉽게 얘기하면 국민은행, 우리은행도 자본금이 있으니까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 은행과 일반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 은행이 제가 왜 금융기관으로서 돈을 진짜 잘 벌고 아주 그냥 노다지에서 돈을 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일반 사람이 예를 들면 10조로 얘기해 볼게요. 10조로 자본금이 10조 있으면 일반 사람은 10조밖에 못 빌려줘요. 그렇잖아요. 10조밖에 없는데 어떻게 돈을 내가 더 찍어서 돈을 빌려줘요. 그쵸? 근데 은행은 지급준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지급준비율이라고 내가 얼만큼 빌려주는 데에 대한 자본금 얼마만 있으면 돈을 더 빌려줄 수 있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은행이 지급준비율을 이용해서, 우리나라가 현재 7%거든요. 그러면 일반 사람은 10조를 빌려줄 때 자본금이 10조가 있어야 되는데 은행은 7천억만 있으면 10조를 빌려줄 수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면 70조가 있으면 얼마를 빌려주겠어요? 100조, 1000조 이렇게 빌려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완전히 뻥튀기 한다는 거야, 돈놀이를. 그러니까 은행은 자본금이 얼마 없는데 빌려주는 건 어마무시하다는 얘기예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지급준비율이 또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뱅크런, 이 은행을 못 믿기 때문에 내가 돈을 회수하겠다. 1000조를 빌려줬는데 실제 지급으로 갖고 있는 돈은 예를 들면 70조예요. 그러면 100조만 은행에서 돈을 뜯어간다고 하면 뱅크런으로 그날 은행 파산하는데 900조는 그럼 공중분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정리하자면 은행이 노다지인 이유는 지급준비율 때문이에요. 그러면 수은도 은행이라는 이름을 달았기 때문에 지급준비율을 지켰어야 돼요, 정부로부터. 근데 수은은 이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지급준비율이 필요 없다는 게 몇 년 전에 나왔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현행법상 법정 자본금은 15조예요. 왜? 아예 자본금 없이 지급준비율이 필요 없다고 하지만
아니, 빌려주는 사람이나 뭐 하는 거나 해외에서 봤을 때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본금이 있어야지 신뢰가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본금을 어쨌든 지급준비율이 필요 없다고 해도 현행법상 15조를 딱 찍어놨어요. 그런데 이 수은이 경기 둔화로 이 기업들이 휘청휘청 하니까 이곳저곳에 막 돈을 빌려주고 보증을 많이 서줬어요. 해외 건설이나 플랜트 산업 뭐 이런 게 여러 가지가. 그래서 자본금이 확충이 필요하다는 게 이제 떠오른 거죠. 왜냐면 자본금이 적었을 때는 빌려주는 돈도 어쩔 수 없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 자본금이 많으면 그만큼 수출입은행이 또 정책금융으로서 대외적으로 또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게 많아지기 때문이에요. 간단하게 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이 확충이 되면 그만큼 부실기업이나 아니면 중소 중견기업들의 해외 진출에서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이시면 늘어난 비중만큼 자본금이 이제 그대로인데 비중이 꽤 커진다는 게 보여져요. 보시면 16년도 기준으로 75조, 80조를 빌려줬었는데 대출액이나 보증액이요. 근데 자본금이 15조, 10조밖에 안 돼요. 그럼 8배 뻥튀기 한 건데 더 뻥튀기를 하려면 자본금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뭐겠어요? 이 이야기의 결론. 수출입은행에 자본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의 결론이 뭐겠어요? 자본금을 늘린다는 거는 그만큼 수출입은행의 기본 업무가 더 강화되고 수출입은행의 보증금액이나 대출금액이 늘어나는 걸로 이걸로 해서 만약에 이 법안, 국회에 올라와 있는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수출입은행은 부실기업이나 더 많은 기업들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움직일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국가 정책상 꽤 좋아진다는 얘기죠. 근데 법이 통과될 때 얘기예요. 법이 안 통과되면 그냥 수출입은행은 그대로 간다라는 내용이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결국은 정책적인 그 큰 범위에서 봤을 때 수출입은행에 이 힘을 좀 더 실어주자라는 내용인데 자본금이 확충된다는 얘기는요. 쉽게 세금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거 자본금 어디다 내올 거예요? 15조가 현재 자본금이 있는데 이거 누가 떼올 거예요, 여기다가? 수출입은행이 자체적으로 수익성 사업을 펼쳐가지고 자본금을 확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면 세금이 여기다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세금이 들어간 만큼 일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잘했을 때 얘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괜찮다고 생각이 드시면 언제든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